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네, 그 PT 하는 그 트레이너 분한테 뭐 조언 같은 거에서 뭐 수분을 섭취하라 이런 조언 들은 적 있으세요? 많이 들었죠. 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지난번 예전 방송에서 근육, 네, 그 근육. 질문할 때도 근육이 대부분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라. 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박가수님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나 트레이너 분들한테 특히 최근에 물 섭취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요, 물을 원래는 아니었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물도 함께 이렇게 6대 영양소를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박가수님 물 자주 드세요? 평소에? 저는 거의 안 먹어요. 아, 거의 안 먹어요? 아니, 그렇게 트레이너분 이렇게 근육이 80%로 얘기하는데 왜 안 저는 드세요? 좀 약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목에 갈증 나거나 목마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물을 먹죠, 당연히. 아. 근데 평상시에 저는 진짜 500ml도 거의 안 마시는 수준? 뭐 그러면 막 목마르지 않으세요? 네. 목 말라요? 아니, 안 말라요. 안 말라? 저는 되게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평소에 진짜 말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 뭐가 안 마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주 못 드시는 것 같으세요? 분명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버거워요. 버거워요? 네, 버거워요. 버겁다? 그 무슨 어. 뜻이죠? 버겁다. 물이 맛없다? 아니, 어. 맛없다는 맛이 없는 거고, 어. 막 생수를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맛이 없어서. 아. 생수도 특유의 그 냄새 있어요. 정수기에서 나는. 무슨 근데 말인지 알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먹는 사람인데 버겁다는 말이 뭔가 그냥 힘들어요. 부담돼요, 되게. 물 자체가? 맛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다 도돌이표까지 어. 맛이 없지 않은데 그냥 이게 제가 습관이 안 돼서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음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식사 후에 이렇게 그렇게는 잘안 그때도 안 먹는다 먹어요. 했죠. 그건 되게 좋은 습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최근에 조금 섭취를 하는 편이지만 사실 예전에도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디에 물이 어떻게 맞아요. 주변에 네.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 거의 뭐 정수기 언제든지 네.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그럼요. 싼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물을 적당량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우면서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수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 10회 수분과 다이어트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고고싱. 고고싱. 네, 먼저 사람의 수분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뭐 우리 몸은 뭐 70% 수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수분이 주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요. 보통 사람의 수분량은요, 보통 체중의 60 내지 70%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6, 70이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남녀노소에 따라 다르거든요. 오. 네.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비중이? 아까 그 트레이너분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근육의 그쵸. 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수분이 더 많아요. 함량이. 남자는 60%, 여성의 경우 55%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남자는 근육이 많은 듯이 여성도 지방량이 많다 보니까요. 그쵸.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고요. 근데 특이하게 5 내지 6개월 된 신생아 경우는요, 무려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일 때, 갓난 아이일 때는 거의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분도 많고, 게다가 아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단단하지 못해요. 그쵸. 예, 그래서 보통 물이 세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요. 금방
설사나 구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구역질을 아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이유가 물 수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 그럼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 네. 비만인 분이 몸속에 수분이 많을까요? 마른 사람이 몸속에 수분이 많을까요? 마른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여자가 지방이 많아서 적은 것처럼 비만은 단 지방이 더 많을 거니까 네. 수분량이 더 적겠죠. 역시 논리적이야. 역시 대기업 출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비만이신 분들은 보통 50% 미만. 네. 그다음에 마른 경우에는 65%까지 된다고 합니다. 차이가 네. 꽤나 크네요. 네, 이것만 봐도 대충 다이어트와 수분의 어떤 상관관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수분량 계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전체 수분량 계산을. 간단한데 엄청 간단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체중이 50kg이다 하면 50 곱하기 아까 보통 체중 60%라고 가정하면 그쵸. 수분량을 0.6을 곱하면 30kg 또는 30L가 내 몸에 물이 들어있다. 그 정도 양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건데 그 우리 사무실에 보면 정수기통 있잖아요. 있죠. 그 큰 통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보통 남자 대리님들이 보통 가는 그 정수기통 있잖아요. 아니요. 남자 사원들이 가죠. 맞다. 남자 사원들이 가죠. 대리가 안 가고. 그러네요. 우리 시립이. 네, 맞네요. 다행히 제가 다녔던 회사에는 그런 정수기통은 없었답니다. 정말 다행인데. 근데 그 통이 되게 크잖아요, 물이. 엄청 커요. 무거워. 근데 그게 딱 18.9리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50kg의 몸무게 가진 그 사람 몸에 30리터 정도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쵸. 우리가 보통 최소한 남자 평균을 했을 때는 내 몸에 정수기 2개 정도의 물이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이 들어있는 게. 엄청 무겁네요. 네. 그리고 수분은 크게 세포 내,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간질액이라고 있는데 세포와 혈관 벽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수분, 이렇게 총 3군데로 수분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세포 안에 40%가 들어있고 혈액의 5%, 간질액의 1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수기 2개 분량이 들어있는 이 물이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박가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그 세포에 이제 40% 정도가 이제 있잖아요. 네. 세포 내에. 네. 그러니까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대사 작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당연한 거겠지만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하겠죠. 그렇죠. 순환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영양소를 용해시키며 네. 이를 흡수하고 운반해서 세포로 공급을 잘 해주게 합니다. 또한 체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역할, 또 혈액을 중성 내지 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는 역할, 또 체내에서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아, 정말 거의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없어서 안 되는. 네. 보통 지금 말하는 어떤 모든 역할들에서 거의 핵심, 우리 인간 생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거나 갈증을 느낄 때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네, 총 수분량에서 한 몇 % 정도만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우리가 지금 한 10%, 15% 정도만 없어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근데 2%만 손실해도 네. 가벼운 갈증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2% 네. 단지. 2% 해도 일단 증상이 와. 못 벌써 말라. 목마른다. 그러다가 약 4%의 수분에 이르면 이제 근육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에 가장 수분이 많으니까 그쵸. 번쩍이 되는군요. 그 다음엔요? 그다음 이제 12%의 수분을 손실할 경우 아까 이제 우리 제가 레몬 씨가 말했던, 그쵸? 얘기했죠. 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네. 우리 몸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체내 수분 평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는군요. 되게 위험하죠. 근데 더 손실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계속 손실돼서 이제 20%까지 잃었다라고 네. 하면 의식을 잃고 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단지 20%만 없어져도 우리는 죽는 거군요. 그렇죠. 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이런 중요한 소중한 물이 현재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몸은 체온 유지와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하루 2.5리터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2.5리터가 사용되니까 2.5리터 정도 흡수되고 왔다 갔다 돼야 되는 건데 평소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 우리 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 말한 것처럼 수분 함유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사실상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마시지 않아도 수분 부족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근데 내가 물을 그렇게 안 마시는데도 괜찮은 건 네. 이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이런 이유 때문 맞나요? 아닌데 저 야채랑 과일 안 먹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한번 알아볼 한번 필요가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 박가수님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직장 생활, 특히 현대인 분들은 식습관이 수분 함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고당분, 고염분의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많은 여성분이 좋아하는 떡볶이, 뭐 닭발 이런 많은 양념이 들어간 요리 자체도 체내에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사실 그게 딱 직관적으로는 딱 와닿진 그쵸, 않잖아요. 와닿지 않죠. 네. 근데 사실상 정답부터 말한다면 네, 맞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살이 찌게 됩니다. 아우. 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물이 없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일단 피로감과 피부 건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내장 장애, 체중 증가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필요하면 언제든 물을 보충할 수 있게 항상 일정량의 물을 몸속에 저장하려는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가 뭐냐면요. 항상 대비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비상사태를. 그럼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물을 안 마시게 되다 보면은 내 안에 내 몸 자체가 필요 이상의 물을 머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물을 언제든지 안 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렇죠. 우리 몸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물을 저장량이 많아지게 돼서 그만큼 몸무게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몸속에 물을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대부분 비만 환자분들의 체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한결같이 수분량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체지방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마른 몸, 비만같이. 네. 그래서 이게 또 수분 부족이 2차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2차적인 저장고 역할로 지방을 또 비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도 비축하지만 또 지방까지. 네네, 마치 낙타가 그 낙타 혹에 기름 같은 그쵸. 걸 저장하듯이. 그래서 수분 부족은 즉각적인 지방 증가로도 이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되고, 또 마지막 또 이유가 있어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은 몸속 노폐물이 제거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 네. 부족하니까 잘 흐르질 않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돼서 역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은 비만과 노화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불필요한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물을 꼭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꼭 해야겠어요. 그럼 이런 물 꼭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박가순이님? 일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네. 하루 물 섭취량은 한 컵. 한 컵. 한 컵 기준은 200ml. 200ml만 해도 종이컵 네, 사이즈예요. 사이즈일 딱, 거야, 네. 아마. 예. 그 작은 종이컵, 우리 네. 일반적인 종이컵. 그게 8잔 정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1.5에서 2리터 정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평균적인 수분 섭취량은 네. 하루에 966ml로 물 네. 5컵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기준에 세 3컵 컵. 정도 모자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가 아니라 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냥 그쵸. 평상시에는 한 5컵 정도로 마시니까 좀만 더 신경 써서 오늘 좀만 더 과하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평균에 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은 그럼 어떻게 마셔야 건강하게 마시는 건가요?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네.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2리터 사실 남자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한꺼번에 먹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요. 네, 맞아요. 네, 왜 그러죠? 왜냐면 우리 몸은 적당한 염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염분과 물의 그 비율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물을 한 번에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농도가 낮아지겠죠. 나트륨 농도 낮아지죠. 네. 네. 그러면 두통, 현기증, 구역질 이런 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마셔봐자 나트륨 농도 때문에 그 물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맞아요. 몸 안에 흡수가 안 되고. 네. 그리고 2리터에 달하는 물을 이제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아까 무식하게 하지 말고. 네, 네. 2, 30분 간격으로 작은 양을 7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 근데 사실 기억하기 어려워. 음. 이거 누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나는 병원 가서 약 줄 때 네. 무슨 19, 30분이고 아.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나와. 차라리 그냥 바로 먹는 게 낫지. 무슨 30분 뒤에 내가 집에 나 30분 됐다 이제 약 먹어야지. 이런 현대인들한테 맞지 않는 건. 그놈의 현대인. 무슨 현대인 대표 무슨 당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인당. 네, 이런 맞아요. 거.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약사시잖아요. 네, 맞아요. 식후 30분 꼭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그 언저리에서 먹으니까. 아니 그냥 밥 먹고 나서 바로 뭐 드세요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그 소화에 대한 소화 속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효 자체가 좀 발휘되려고 그리고 약 자체가요 굉장히 이 위에 부담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올 때 약까지 들어가면은 위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따 먹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30분보다 50분에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밥 먹고 바로 밥 먹으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약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했고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 다른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추천해줄 만한 어떤 시간대가 있죠. 물 먹는 시간대가. 네, 그렇죠. 네. 먼저 아침 기상 후 그리고 아침 식사 전. 네, 이 아침 기상 후 그 CF 보니까 정우성이 아침 8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잘생긴 사람 하니까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네. 그러고 또 뭐 있죠? 아까 또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 또 점심과 저녁 사이 네, 저녁 식사 전 네. 귀가 후 자기 전. 총 7번 나눠서 마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기억하기 쉬워요. 그쵸.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밥 먹기 전. 음.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말했잖아. 밥 먹기 전. 음.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아침 점심 사이에 한 번. 네, 그리고 점심 저녁 사이에 오후에 한 번. 네. 또 저녁밥 먹기 전. 집에 와서 한 번. 음. 또 이제 잠자기 전에 한 번. 그러니까 식사 후 식사 전이 한두 시간 정도에 항상 한 잔씩 마셔라 이 얘기 그쵸.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근데? 또 있어요. 네, 뭐죠? 보통 물을 먹을 때는 이제 갈증을 느낄 때 네. 물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만 마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저렇게 약간 내 의식을 해가지고 난 갈증 안 나는데 별 목이 안 마른데 이제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박가수님도 그랬잖아요. 평소에 잘 안 먹는다고. 저는 잘안 근데 먹죠. 목이 마를 때야 이제 찾는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사실상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낀다면요. 이미 수분 보충 시기는 많이 늦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을 느꼈다는 거는요. 이미 30분 전에 수분이 필요했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목이 마르다는 이건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근데 수분 섭취를 계속 하게 되면요. 몸 구석구석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게끔 위험하다고 합니다. 무섭다. 네, 그러니까 아까 박가수님 갈증이 날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목마르다는 느낌을 안 받아야 돼요. 네. 그거네. 항상 내 피부에 수분이 가득 그쵸, 찬 것처럼 네. 내 수분이 건조해 쩌쩌 갈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지. 그쵸,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스트 바를 시간에 사실 물 한 잔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피부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이너뷰티? 이너뷰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갈증이 날 때 마시면 조금 늦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더 자주 반복해서 많이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쵸 여름에는 땀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얘기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2회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갈증이 나면 배고픔도 느끼게 되나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요거 저희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을 때 어떤가요? 정답은? 정답은 네. 느낍니다. 느끼죠? 네, 느낍니다. 네, 왜 그러죠? 왜냐면 네. 좀 어려운 말 할게요. 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제 발음이 또 안 좋으니까. 네. 우리 시상하부에는 목마른 중추와
배고픔 중추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목마름 느끼는 아이와 배고픔 느끼는 아이가 있는데 네. 이 둘은 아주 매우 인접해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갈증이 생기면 이제 목마름 중추로 신호가 가겠죠. 네. 아, 배고파. 아니죠. 목말라 응. 빨리 물 줘. 하지만 더 강한 배고픔 중추로 가게 돼서 뇌는 배고픈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둘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디저트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증이 나면 배고픔도 함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증 자체가 느끼는 게 위험성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식욕까지 돋구게 된다니까 물을 주기적으로 마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뭐 배부르기도 하겠죠.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근데 네. 맞아. 그 배고픔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벌써 주말에는 일반식을 먹는데 교정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많이 아파가지고 혀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너무 뭐 갑자기 무슨 호소해? 너무 아파요. 아, 누가 하랬어요, 교정? 그러니까 저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어. 근데 여튼간에 지금 2주 넘게 평일에는 죽만 먹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게.